오후부터 경찰이 조계사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경찰은 5시경에 한상균을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조계종이 오늘 만약에 경찰이 공권력이 투입돼서 한상균을 끌어내게 되면 이 불교 종단에 대한 이 중대한 침탈이라 간주하겠다면서 정부의 조계종 대변인이 경고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종단의 일개 대변인이 정권에 대해서 경고라는 표현을 쓰고 나섰습니다. 정권이 가만히 있는 종교기관에 어떤 내부 간섭을 정권이 나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권이 종교인이나 종교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억압을 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가 한상균을 숨겨주고 범인 은닉을 저지르면서 그동안 언제부터입니까? 11월 15일부터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 9일 아닙니까? 그러면 한상균이 24일 동안 조계종에 언신을 한 겁니다. 한 달 가까이요. 대한민국에 저렇게 폭력 집회를 자주 저지르고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경찰이 어디 있는지를 뻔히 아는데 체포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 경찰은 6일날, 5일날 집회, 토요일날 집회를 마치고 6일날 자발적으로 출두시키겠다라는 조계종 화정위원회의 말을 믿었습니다. 자, 6일이 일요일인데요. 그러고도 월, 화, 수 3일이 지났습니다. 그 과정에 한상균은 자기를 숨겨주던 조계종을 한마디로 적반하장격으로 비난하면서 16일 집회를 갖다가 또 주도하겠다. 그러면서 야당이 올해 안에 노동계약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나가겠다. 그래서 또 하정위원회가 한상균이 쫄뱅이 된 듯이 쪼르르 세정연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세정연에서 올해 안에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줬습니다. 자, 오늘 정기국회가 폐했는데요. 오늘 통과되지 않은 법들, 즉 노동개혁법안이나 경제활성화법들 야당이 다 거부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지금 슈퍼 울트라갑 상갑이 한상균입니다. 한상균 밑에 어리 조계종이고, 조계종보다 더 어리 정치권이고, 정치권보다 더 어리 정부의 공권력입니다. 자, 한상균이 조계종에 앉아서요, 지금 대한민국을 가지고 놀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한상균은 아마 임시국회, 앞으로 열릴지 모르는 임시국회에서도 노동개혁법안을 저지시키고 결국 총선 체제로 돌입하면서 전부 정치권이 노동개혁법안에 대해서 손을 뗄 지경까지 몰아넣으려고 할 겁니다. 한상균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념적으로도 자기 칼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상균은 현 정권이 자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불교계와 대한민국의 종교계, 제야 등과 더불어서 원수가 되는 지경까지 가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상균은 안 나가는 겁니다. 진짜 한상균이 노동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노동개혁을 개혁이라고 간주하면서 저지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저런다면 오늘 한상균이 불교 조계종을 앞세워서 한 10분간만 카메라 앞에 내가 이야기를 하게 해주면 내 할 말을 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한상균이 기자회견을 하고 자기 발로 종로경찰서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출두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경찰이 어떻게 하지도 못할 겁니다. 자, 그런데 한상균은 그걸 노리는 게 아닙니다. 한상균이 지금 노리는 것은 정권이 자기를 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자물쇠를 깨서 불교 종교 시설을 침탈했니? 사실상 한상균이 숨어있는 템플스테이는 전국에서 수백억 지원을 받는 종교기관 부대시설이지 종교시설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앞에 한번 보십시오. 조계종 직원을 자처하는 사람, 성녀들, 신도라는 사람들. 자, 어떤 신도는 끌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신도는 한상균을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해 안 되는 것은 노동자 조직을 63만 노동자 조직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숨어있고 그 사람을 지켜주려고 조계종의 직원, 조계종에도 직원이 많습니다. 조계종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조계사만 해도 수많은 사람이 오니까 거기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똑같은 잠바 입혀서 한상균을 지키기 위해서 스크럼을 짜게 하고 그 직원들이
그 싸움에 그 과정에서 몸싸움에서 다쳤다. 그래가지고 뭐 갈비가 뭐 어쩌든 다쳤니 안 다쳤니 이러면서 병원에 갔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조계종은 왜 직원들을 여기 앞에 내세웁니까? 일개 노동자 한 명을 지키자고 그 나이든 조계종의 직원들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그걸 가로막아야 됩니까? 이 조계종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노조가 있어서 그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했습니까? 기가 찬 일입니다. 한상규는 오늘 자기를 지켜라고 민노총에 총동원령을 내렸지만은 총동원령 내려봤자 온 사람이 200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해가지고 퇴근을 하게 되면 좀 많아질 수는 있겠죠. 자, 어떤 과격한 집단이 마지막으로 망가질 때 과격을 극단을 달립니다. 자, 일본의 적군파가 비행기를 납치하고 뭐 온갖 짓을 다 저지르다가 마지막에 산장에 가서 일부는 자살했고요. 마지막에 일부는 임기를 데리고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요. 그리고 일본의 적군파는 끝났습니다. 독일의 적군파도 비행기를 납치해서 중동으로 갔었다가 나중에 다 사살되고 끝났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다 사회의 발전과 개혁과 진보를 위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점점 과격해지면서 나중에 균형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운동권은요, TV에 나와서도 좌파 편드는 사람들 하는 꼴들을 보면 한상균이 저렇게 해서 경찰에 끌려나가고 조계종이 항의를 하면 국민들이 다 권력에 의한 종교시설 침탈이자 노동탄압이라고 동조해 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사고가요, 8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보진영, 좌파진영, 정부진영, 운동권, 제야, 야당까지요. 무슨 침탈이니 탄압이니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좀 아는 국민들 중에서 민노총이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한국의 가장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위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민노총은 그야말로 노조가 없어도 배가 부른 대기업, 재벌기업, 공기업, 공공기업, 금융기업 이런 노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노총 63만 명 노동자 중에 절대 다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중산층 이상의 배부른 사람을 대변하는 조직입니다. 자, 민노총은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그리고 대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간의 격차, 이런 것들이 너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개혁 법안을 만들자. 물론 정부가 하는 부분 중에는 기업의 이해를 대변해서 이 고용을 유연한다. 즉 해고를 좀 더 자유롭게 해서 우리가 고용 문제에 있어서 노동 생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노동개혁의 가장 큰 본질은 뭔가 하면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한다는 건데, 비정규직 문제가 한마디로 민노총 노동자들의 양보가 없이 기존에 잘 나가는 큰 대규모 노조에 월급 많이 받는 그런 노동자들의 양보가 없이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배부른 노동자들이 양보를 해야만이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임금 피크제를 비롯해서 몇 가지로 해보자. 정부가 이야기하는 노동개혁이 완벽한 노동개혁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거라도 안 할 수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수준의 스타트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노사정위원회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한국노총은 들어갔고 민노총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국민들, 길에 지나가는 국민들 100명을 잡고 한번 물어봅시다. 한상균이 무엇 때문에 노동계약 저지한다라는 본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걸 대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국민이 있다고 보십니까?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패널들도요, 한상균이 이야기하는 노동계약의 본질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민노총이 비정규직 파지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들을 패널 되겠다라는 것도 좀 어불성설도 많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672만 명의 비정규직을 대변하고 일용직과 임시직, 파트타이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노조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애초에 정부도 잘못한 게 있어요. 정부 보고 뭐라 했습니까?
노사정위원회를 할 때 민노총과 한국노총 말고 정말로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직을 만들으라고도 하고 그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노사정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관행적으로 이런 귀족노조들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려다가 이 지경이 당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한상규는 이제는 뭐 때문에 저러는가도 모른 채 한마디로 폭력 시위를 주도한 사람으로서 수배를 받다가 다시 나타나서 폭력 시위를 또 저지르고 다음날 조계사에 숨었습니다. 11월 5일, 15일입니다. 그러면서 12월 5일을 폭력 집회를 안 되도록 평화적으로 하겠다. 경찰의 물대포와 차벽이 폭력을 유발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면서 버텼습니다. 자, 잡으러 가려니까 조계종이 커버하고 나섰습니다. 한상균이 매에게 쫓기는 참새고 도가사를 맞은 약자입니까? 자, 조계종은 감나라 판나라 온갖 위세를 다 떨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동국대 사태 아직도 해결 안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학생들요, 이사진 사퇴하는 거 다 거짓이라면서 정말로 해결을 제대로 하려고 했는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자, 자기 집구석에 그런 일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기 발밑도 내려다보지 못하면서 조계종은요, 정부에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경찰이 지금 오늘 원래 5시에 투입해서 끌어내려고 하고 이것이 언론에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조계종에서 자선 총무원장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5시에 열고 뭐라 했는가 하면 내일 정오까지 한상균 거취 문제를 해결할 거니까 경찰이 유보해라. 들어오지 마라고 했습니다. 자, 경찰은 통로까지 확보 다 해놨습니다. 수천 명의 경찰이 오늘 밤을 새워야 됩니다. 저 확보하는 통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요. 자, 가서 자물쇠 하나 커트칼이나 열쇠공 불러서 열고 안에 2명이 있습니다. 한상균과 한상균 보좌하는 민노총 직원. 그러면 그 2명만 데리고 나오면 되는데 불교가 또 앞을 받아서서 나섰습니다. 저는 불교 자선 총무원장이나 도법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한상균만 보이고 오늘 밤을서는 누군가의 귀한 자식일 전 의견을 포함한 수천 명의 경찰은 보이지 않습니까? 오만을 해도요, 너무나 오만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한번 불교의 모든 위신을 정부를 상대로 가시해보고 공권력을 마비시킨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그러면서 한상균이 또 TV 앞에 나와가지고 한번 우아하게 떠들면서 박근혜 정권의 친탈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진해서 걸어 들어간다. 이런 모습을 연출시켜주고 싶고 오늘부터 내일 12시까지 또 온 언론이 한상균이 하나를 가지고 생중계를 하게 만들면서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불교계가요, 이렇게 오만해서는요, 정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벗어났다고 봅니다. 자,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서울지방청장이 가서 삼배의 절을 해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성당에 숨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당에 가가지고 예? 기도해야 됩니까? 절에 가가지고 예배해야 됩니까? 야, 교회 가서는 예배해야 됩니까? 이게요, 정말 저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오만함, 거만함, 또 거짓 권위, 부처님이 이럴 때 개입 안 합니다. 오늘요, 조계종은 그냥 들어오지 말기를 바란다. 본인을 가급적 빨간 시간에 설득시켜서 내보내겠다. 안 나가면 그때는 우리가 요구를 하겠다. 이러면서 목탁이나 두드리고 연불이나 외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동원해서요, 진짜 조계사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 사회 바닥에 있는 불쌍한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을 내세워가지고 경찰력에 맞서게 해요. 그러면 됩니까? 저는 한국 종교도 막장으로 갔다고 봅니다. 한상균이 하나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기여한 게 있습니다. 한국 종교가 얼마나 막장으로 오만하게 가는가. 한국 정치인이 일개 민노총 위원장한테 얼마나 놀아나는가. 그리고 한국의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조직의 최고 조직의 수장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건방이 몸에 배인 사람인가. 자, 한상균은요, 자기 조직을 위해서도 저러면 안 됩니다. 조직을 위해서 본인이 장렬하게 산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자기가 했다라는 폭력 시위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알리기 위한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밖에 없는 일도 있었다. 국민들이 양해해달라. 다친 경찰들한테 죄송하다. 이러면서 걸어 들어가면요. 국민은 한상균한테 박수치는 국민도 많습니다. 자기가 이기는 게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하고 있습니다. 80년대에 투쟁, 인권 탄압, 농성, 예?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양념으로 종교가 끼어들었는데 모두가요. 한마디로 한철 지난 80년대의 복고풍에 빠져든 겁니다. 이게 뭐 응답하라 1988도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한상균이 내일 경찰에 가면 국민들이 조계종 보고 잘 보호해줬다. 한상균 정말 사회를 위해서 옳은 일 했다고 박수 치겠습니까? 저 사람은요. 한마디로 옛날에는 민노총 위원장쯤 되면 진짜 노동운동의 본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약자 보호에 관한 문제, 이념, 가치 이런 문제에서 좀 든거라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노동운동도 막장으로 와가지고요. 그걸 대표한다는 수장이 보이는 행태나 태도가요.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 한 자리 할지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깜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 운동권은 좌파는 종북은 서서히 문을 닫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이 체제가 망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을 골고루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막장의 끝을 한번 보여주고 그래서 내년 총선에 야당에게 치명타를 입히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 한상균이다. 자, 제가 지금 오늘 들은 이야기 좀 소개할까요? 한상균이 한 두어 달만 더 농성하면 총선 이긴다고 새누리당 고위 간부가 이야기하더랍니다. 저는 새누리당도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선거 이기고 안 이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합의한 부분이 뭡니까? 법과 제도지 않습니까?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자, 법을 어긴 사람이 있다면 개인이 억울한 일을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어긴 게 사실이면 처벌을 받으면서 자기의 입장을 있는 대로 밝히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법이 있고 제도가 있고 억울해도 법과 제도를 지켜야 되는 것이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특히 약자를 돕는다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정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폭력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의 마블 영화에 보면 배트맨이나 스파이더맨이 정의를 지향한다는 목표하에 폭력화되어가는 데 대한 고민을 하는 것과 이 사람들은 고민도 없겠지만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 저는요 경찰이 솔직히 자성에 저런 제안을 무시하고 오늘 밤에 바로 끌어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찰은 내일 또 오전까지 기다려 보겠다 하면서 오늘 밤에 애꿎은 전의경들 개고생시킬 겁니다.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갑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제 막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개 노조 두목이 종교시설을 뒤흔들고 그 다음에 정치판 뒤흔들고 이제 경찰까지 흔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누가 주인인 나라입니까?